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입니다. 미중 갈등에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한 것에 대응해 중국은 흑연 수출 제재로 맞수를 뒀죠.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느낌이었는데 광물로 맞공격을 시작한 데다가 흑연은 특히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다 보니 혹시 여기에서 찾을 수혜주는 없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답변부터 드려볼게요. 그런 수혜주 지금 있어봤자 잠깐이다.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중국 투자는 아직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라는 의견을 유지합니다. 먼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내용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이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 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제재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중국이 미국 제재를 우회해서 만들려고 했던 칩렛 구조의 칩 개발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용 칩까지도 통제할 가능성까지 내비쳐졌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이미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번 제재에 남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AI 칩 수출 규제 대상 확대, 제재 우회로 차단, 중국산 AI 칩 기업 13곳 블랙리스트 추가. 그 중에서도 핵심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성능 조건이 변경된 점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체 연산 성능이 4,800테라옵스를 넘고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초당 600기가바이트가 모두 넘는 칩을 대상으로 수출을 통제해 왔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이 연산 성능 부분만 유지가 되었고요. 데이터 입출력 속도에 대한 기준은 없어지면서 제재 대상 범위가 넓어진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H800, A800이라는 제품들이 연산 성능은 4,800테라옵스를 넘지만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초당 400기가바이트로 낮춰서 중국 버전으로 공급했던 것인데 이제는 속도와 상관없이 연산 성능만 가지고 판단하니 수출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대신해서는 성능 밀도라는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미국 제재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 중인 칩렛 설계 기술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플렉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중국은 반도체 칩 안에 여러 기능을 레고처럼 조각조각 내서 작게 따로 만들고 이걸 수평 수직으로 잘 조립하는 첨단 패키징으로 미국 제재를 우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기판에다가 모든 성능을 넣었으니까 7나노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면 전체를 7나노 공정으로 적용을 했어야 했는데 칩렛 패키징에서는 기능을 각각 레고 조각으로 나눠놨으니 CPU와 GPU 같이 고성능이 필요한 부분을 4나노미터로 조달을 해오고 상대적으로 저성능도 가능한 연결 단자 같은 곳은 28나노미터로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걸 레고처럼 잘 쌓아서 만들면 7나노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전 공정 부분에서 반도체 공정 미세화가 미국의 연재로 막혔으니 그나마 중국이 잘하고 있는 후공정, 패키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우회로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성능 밀도라는 새로운 조건 때문에 칩 크기까지 규제받게 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레고 조각을 조달하는데도 장애물이 생겼다는 의미죠. 성능 밀도는 전체 연산 성능을 칩 다이 면적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데이터 센터용으로 사용될 칩의 경우에는 전체 연산 성능이 4,800보다 낮더라도
성능 밀도가 1.6에서 최대 5.92제곱밀리미터인 경우에는 수출 통제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칩 크기가 약 270제곱밀리미터에서 최대 1500제곱밀리미터인 제품은 중국에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연산 성능이 다소 낮더라도 이렇게 작은 칩을 묶어서 첨단 패키징으로 해결을 보겠다는 칩렉 구조에서 채택할 수 있는 레고의 선택지가 적어질 수 있어서 중국의 AI 칩 자립화에 방해 요인임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걱정되는 점은 사용처가 데이터 센터용이 아닐 경우까지 규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자율주행용 칩까지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비쳐다는 데 있습니다. 전체 연산 성능 1600 이상이면서 칩 크기가 27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통제 대상인데요. AI 능력이 필요하면서도 칩이 작을수록 유리한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용 칩의 경우 대부분 크기가 공개되지 않아서 불명확하지만 현재 연산 성능 1600 이상인 칩은 엔비디아의 최신 버전 토르 제품뿐인 것으로 파악돼 당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 대부분이 엔비디아, 모빌 아이와 같이 수입산 자율주행 칩을 적용 중인 감안하면 중국 투자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마 동의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자립을 지구 끝까지 막을 것처럼 보이니 중국도 그들이 가진 광물 영향력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서 흑연 수출 통제까지 지난 20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서두에 이야기했었죠. 흑연 수출 통제를 했음에도 이게 특별히 중국 투자에 좋을 건 없다고. IEA에서 배터리 광물 의존도를 그려놓은 차트를 가져온 건데요. 빨간 색깔이 중국입니다. 글로벌 흑연 공급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전기차용 흑연이나 음극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용 이 흑연과 음극재가 공급 과잉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흑연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가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수출길까지 막혀버리게 되면 중국 내부에서 흑연, 음극재 모두 남아돌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 실적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 부진이 눈에 보이는데도 중국이 미국에 대응할 카드가 있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면서 단기 모멘텀으로 급등할 중국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성능이 안 나와도 중국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쏟아 부어줄 AI 칩 회사 같은 거예요. 보고서에는 그런 종목들 리스트도 적어두었지만 오늘 굳이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모멘텀으로 접근하기에는 중국의 경기 상황이나 지정학적 이슈 등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중국이 좋아질 시점이 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였습니다.